자, 여러분은 부동산입니까? 주식입니까? 제가 문자 보내달라 그랬더니 4836님은 서민은 역시 주식이죠. 큰돈은 아니지만 요즘처럼 힘든 시기에 잘 선택하면 용돈벌이는 할 수 있어요. 4631님 주식 관심 있어요. 언택트 업체 알고 싶어요. 보내주셨는데 저희는 업종은 추천해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공부하셔야 됩니다. 7144님 무조건 주식입니다. 9886님 부동산이죠. 주식은 안 돼요. 6344님 결국은 부동산입니다. 6678님도 부동산입니다. 9832님은 저희 아빠 신문만 보시면 부동산 이야기하세요 하셨는데 자 그러면 끝무리에 있는 부동산 전문가 우리 한문우 교수님은 주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죠 여쭙고 싶은데요. 우리 세계 경제가 지금 거의 유례 없는 저금리 시대잖아요. 그리고 경제가 금리를 올리면 원래 정상적인 경제는 인플레이션 한 2% 3% 유지가 되는데 세계 경제가 지금 글로벌 금융위기에 시스템이 약간 좀 찾는 과정에서 좀 힘들어하고 있는데 코로나가 겹쳤단 말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이거 금리를 올리기 힘든 것 같고 저금리가 몇 년 더 이어진다고 하면 그렇다면 기업의 입장에서 매출 있는 기업들이 수익이 날 거고 그럼 거기는 주식을 투자를 하면 배당을 해줄 거고 근데 배당을 안 해주는 주식도 있기는 들었는데 배당하는 주식이 있을 때 저는 지금 시장은 제가 볼 때 부동산은 약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정기로 들어가는 것 같아서 주식시장을 보니까 아까 대표님 말씀 주신 걸 들으면 조금 잘 보면 지금 저금리 시대에 충분히 소자본을 할 수 있어서 저도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배당률에 대해서 좀 어떤 형식인지 우리나라가 은행보다 100번 나은 것 같아서 그것 좀 또 거꾸로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금리가 워낙 낮으니까 배당률이 은행보단 낮지만 우리나라가 또 워낙 그런데 그게 적잖아요. 배당을 안 그렇죠. 주죠. 네. 그래서 한국은 그런 면에서는 배당주를 택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좀 우리나라는 전형적으로 사실 코스피가 디스카운트 됐던 이유 중에 제가 주식 브로커나 이런 생활을 오래 하면서 많이 실망했습니다. 한국 주식에. 오랫동안 투자했고. 근데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 배당을 안 주고요. 그다음에 자사주 매수 같은 주주에게 돌려주는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장기적으로 상승을 못해요. 외국에 있는 미국에 있는 그 펀드 매니저들하고 통화하거나 뭐 이런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기본적으로 그들이 일정 비율만 사는 이유는 한국이 배당을 안 해서고 그런 걸 안 해서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교수님 말씀하신 그런 의미는 확실히 있는데 주의하실 거는 코로나가 터졌기 때문에 그 기업들이 어떤 상태가 있냐면 아직도 어떻게 될지 몰라서 현금을 끌어안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최근에 금융시장에는 코로나 이후에 배당 컷이라는 용어가 생겼습니다. 이게 뭐냐면 주던 배당도 일단 스톱. 그다음에 배당률을 줄여왔던 거죠. 근데 이제 백신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신기한 건 기업들이 배당을 슬슬 하기 시작한다. 원래대로 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을 찾아서 그 말씀하신 대로 변동성은 좀 덜한 데를 찾아서 은행보다는 높은 수익을 내는 건 가능해지는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한국은 조금 매력이 좀 덜한 편이니 저는 이제 미국에 있는 회사들을 찾으셨으면 좋겠는데 왜 그러냐면 이게 너무 다른 분위기인 게 미국의 기업들은 적극적입니다. 주주들에 대해서. 그리고 오너들조차도 그러니까 CEO들이 주가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서 그러다 보니까 희한한 건 저희가 작년도부터 다뤘던 배당주만 하는 ETF에는 정말 우리가 다 아는 커다란 기업들만 다 들어가 있는데 이들의 배당률이 또 높은 거예요. 그럼 안전한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막 이름만 들면 알만한 기업들이니까. 전부 존슨앤존슨이 1등이거든요.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눈을 돌리셨으면 하고요. 기본적으로 배당주를 택하실 때 이제 과거의 오류라는 게 있는데 뭐냐면 저희 나라 옛날에 신용 고배당이라든지 이런 좋은 배당주 펀드들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쪽들이 지금 요즘 성적을 안 좋고 몇 년간 맥을 못 추는데 이유가 뭐냐면 이제는 배당만 높으면 안 되고요. 성장하는 배당주여야 돼요. 왜냐하면 배당만 높으면 계속 주가가 떨어져서 배당을 많이 주는데 주가가 다 까먹어요. 그래서 미국의 ETF들 중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10년 동안 배당을 늘려온 기업들만 하는 ETF. 네, 심지어 20년짜리도 있으니까요. 정말 선택과 집중할 수 있는. 네, 성장하는 배당주를 찾을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미국 ETF를 추천해 주셨어요. 그러면 서학개미가 돼야 됩니까? 아니요. 그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율을 가지셔야 되는데요. 사실 이 코로나 이후의 흐름을 보면 지금 한국은 최고의 기회를 맞았습니다. 뭐냐면 그 코로나 방역에 의해서 중국과 한국이 유일하게 공급이 깨지지 않은 나라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나 이런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수요가 살아난 건 어느 정도 증명이 되고 있어요. 최근에 PMI들이나 이런 게 다 발표가 되면서 수요는 살았지만 뭐가 문제냐면
셧다운을 했기 때문에 제조를 못 해놓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재고가 극단적으로 떨어져 있고 물건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수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나라가 최고의 상태인데 그게 중국과 한국입니다. 그렇죠. 우리 수출 지수도 좋아졌으니까. 네, 요 상태가 제가 보기에는 2분기 정도는 충분히 갈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보기에 어렵게 보이는 요인들, 외교 요인들 같은 것들이 바이든이 들어온 다음에 네. 초반부터 그러지 않을 거라서 내년도 하반기에만 좀 주의하면 될 것 같으니까 제 생각엔 한 2분기는 한국과 중국 쪽의 비중을 충분히 좀 가져가시고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저의 시각은 기술주 기반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그러냐 이것들은 오히려 미국은 지금 사이가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못 오르고 있죠. 지금 주춤주춤하고 있고 네. 오히려 한국이 좋기 때문에 주식 투자나 투자는 요럴 때 사는 거죠. 거꾸로 보면. 한국은 이제 미리 샀다가 수혜를 입을 구간이고요. 미국은 지금 주총거리니까 지금 같을 때 사야 내년 1, 2분기에 네. 또 수혜를 입게 되겠죠. 예. 그 한문우 교수님 오늘 뭐 수업료 내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뭘 그렇게 적으세요, 막. 제가 맞아요. 너무 좋은 얘기 말씀 감사드리고. 그러니까 투자 전략을 잘 세워주셨어요. 네, 부동산하고 제가 말씀하시는데 잠깐 비교해봤더니 그러면 이제 배당이라는 건 임대료 이제 투자했을 때 해당되고 성장성이라는 건 이제 미래 자산가치 상승인데 지금 부동산의 배당률이 예전보다 떨어지는 편이죠, 지금. 월세가 오른다는데 수요가 안 받쳐주니까. 그리고 성장성은 경쟁 상대가 지금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3기 신도시나 아하. 매물들이. 이렇게 비교를 한다라면 부동산은 제가 볼 때 좀 조정기가 맞는 것 같아요. 그거랑 비교를 하더라도. 주식시장은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방역이라는 특별한 변수가 호재가 돼서 네. 저도 지금 주식시장에 조금 뭐 나중에 한번 전화 한번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시청자분들도 관심 가져도 괜찮다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부동산은 조정기를 거칠 거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우리가 앞으로 그 이전에 떨어졌던 적도 있고 다시 올랐는데 부동산 조정기는 이걸 벗어나는 계기가 뭐 어떤 게 있어요? 정부 정책 변화? 뭐 정권의 이거죠. 변화? 가처분 소득이 점점 차분하게 시간이 되고 경제가 살아나는데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서 저축이 늘어나고 네. 인구라는 것도 받쳐줘야 됩니다. 주택 핵심 구매 연령 인구가. 근데 지금 우리는 그게 거의 또 표현이 자꾸 끝물이라는 단어로 가서 좀 죄송한데 그러니까 지금 주택 구매 핵심 연령 버는 인구도 줄고 있고 네네. 가처분 소득도 지금 대출이 과다해지면서 줄고 있고 대출은 OECD 중에서 거의 1등 수준이에요. 그 가처분 소득 대비 그 부채 수준이 184인데 일본이 그 비율이 137대 버블 터졌고 미국은 141대 터졌어요. 우리 지금 184예요. 그리고 위에 5개 나라 동유럽 국가밖에 없는데 그 국가들은 복지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우리보다 가계부채 비율이 높아도 세금을 1인당 다 뭐 40%를 내니까 그 시스템이 유지가 되는 시스템이고 우리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그것도 좀 위험한 수준에 와 있기 때문에 행여나 이 얘기는 꼭 드리고 싶어요. 행여나 부동산을 많이 원하시는 분들 중에 부동산이 정권이 바뀌거나 차후에 대출이 완화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바젤3 협약에 의해서 글로벌 금융위기 때 다 뭉쳐서 바젤3가 있기 때문에 지금 DTI나 DSR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뭐 대한민국 혼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전 세계가 공통적이에요. 그래서 맞아요. 그게 쉽게 안 바뀌기 때문에 예전처럼 뭐 대출 90%가 다 줄까 이런 건 미리 생각하시면 안 되니까 시장을 좀 보수적으로 좀 대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부동산 주식 관련된 이야기 문자 보내주고 계신데 8106님은 저는 꾸준히 생생경제 듣다 보니까 경제 흐름 속에서 우리 아이들은 저출산 시대니까 부동산 투자는 가능하지 않을 것 같고 주식에 눈을 뜨게 됐습니다. 꾸준히 공부하다 보면 재무제표와 지표 보다 보면 꾸준한 수익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생생경제 때문에 이렇게 생각이 바뀌셨고 9832님은 부동산 얘기하니까 저희 엄마께서 부동산 공부하신 기억이 있습니다 하셨는데 정말 공인중개사 자격증 많이 땄어요. 근데 이것도 이제 앞으로 좀 달라지겠네요. 그렇죠. 언택트 시대에. 수밖에 없죠. 지금 개업을 하신 분이 중개사 자격증 가지신 분이 한 3분의 1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하실 수 있는데 안 하시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도 좀 과다해요. 이런 얘기는 뭐 제가 언론에서 처음 드리는데 일본의 공인중개사 숫자 단위 인구수에 비해서 우리가 한 6배 많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1층에 보면 부동산만 있잖아요. 그런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거든요. 사실은. 그것도 여러 개. 예, 그게 이제 어떤 님비가 돼서 가격의 왜곡 현상도 일으킬 수 있고 담합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미리 보신다라면 인구 구조나 여러 가지 소득의 상황 네. 밑에 이제 저소득층이나 중산층이
자본을 모아야 집으로 넘어오는데 레버리지가 만약에 제도적으로 안 받쳐준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 과도기니까 제가 볼 땐 당분간은 보수적으로 대처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2060님 배당 받으려면 매수를 언제까지 해서 가지고 있어야 합니까? 한국의 기준은 이제 배당은 기간에 따라 다른 건데요. 미국은 일반적으로 분기 배당합니다. 네, 한국은 일반적으로 연간 배당하고요. 한국도 분기 배당하는 회사가 몇 개 있는데 네. 예를 들면 삼성전자 같은 데고요. 드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배당을 받으려면 12월 26일 뭐 이럴 때까지 사서 배당 일에 전에 사놔야지 받는 거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한 12월 말 3, 4일 전까지는 사시는 게 배당을 받으시는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6176님, 저는 주식은 잘 몰라서 적립식 펀드 하고 있는데요. 3년 정도 됐고 펀드 세 곳에 분산해서 하는 중이에요. 국내 성장주 펀드, 베트남 한투, 그로스 펀드 기술주, 피델리코 펀드 수익률은 좀 되는데요. 궁금한 건 조금 이따 좀 더 기다렸다 환매할까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주식시장은 예, 끝이 아니라 앞쪽에 있습니다. 봄이라고 하셨잖아요. 봄이라고 하셨으니까. 근데 그게 가을 겨울인 걸 어떻게 알죠? 첫 봄은 압니까?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주식시장의 순환적인 그런 사이클의 분류는 그러니까 그 구분은 금리로 합니다. 대표적으로 네. 뭐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지만 금리가 계속 이제 여름이 오면 전형적인 게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경기가 좋아지면 금리를 올려서 그걸 대응하게 돼 있고요. 네.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올려서 이 유동성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그 전에 이제 살리기 위해서 풀었던 돈들이 어떤 나쁜 영향을 갖지 않도록 회수해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름 장세는 반드시 금리가 올라가는데요. 네. 가을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금리가 올라가다가 멈추면 안 올라가는 구간을 가을이라고 보고요. 겨울은 어떻게 할 수 있냐? 다시 금리가 계속 내려가는 기간. 어려우니까. 그걸 피하려고 살리려고 계속 내려가요. 그럼 봄은 어떻게 하느냐? 계속 내리다가 더 이상 안 내리는 때. 지금이네요. 네. 그게 봄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내릴 데가 없잖아요. 예? 더 내릴 데가 그러니까 이제 없잖아요. 올라갈 마이너스인데. 그래서 봄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올라가야 마이너스로다가 되는 멈춰 있으니까. 네, 금리를 내리다가 그래서 이제 우리 투자자들이 오해하는 게 금리를 처음 내리기 시작했을 때 총 언론이 다 이제부터 주식시장이 좋아진다고 말합니다. 겨울에. 그러나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나빠지는 시작이에요. 나빠지는 계속해서 시작이다. 내리기 때문에. 예. 그래서 언제나 금리가 몇 번을 내려오고 그러고 나서 한동안 안 내리는 게 계속될 때 이때가 네. 봄입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정말 실질적인 이야기 나눠봤는데 주식은 계속해서 봄이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제가 전망 따로 안 여쭤봐도 될 것 같고 그러면 내 집 마련 계획 내년에 하시는 분들은 네. 어떻게 희망이 있습니까? 희망이 많죠. 3기 신도시가 위치가 좋고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정확하게 애청자분들이 아실게 3기 신도시는 광역교통계획망을 미리 동시합니다. 그래서 네네. 입주할 때 같이 개통이 되기 때문에 예전과 다른 형태고 아파트도 또 자족도시예요. 지역이. 자족도시라는 거는 이제 어떤 공원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과 직장까지 다 공유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좀 관심을 크게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서울 접근성도 다 20-30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고 내년부터 태능하고 용산 정비창 부지 또 사당동의 그 만세대 좋은 데들이 많이 준비가 돼 있고 또 하반기 7월 달에 사전 분양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에 대해서 또 신혼부부들한테 지금 혜택을 많이 좀 부여가 되도록 네. 추천비도 많이 두고 공급량도 많이 늘려놨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말씀드린 지역들하고 3기 신도시 또 홈페이지가 있어요. 거기하고 신혼희망타운이라는 홈페이지가 또 따로 있어요. 들어가셔서 가면 또 알림 메시지를 해줘요. 그래서 정부에서 친절하게 해두시면 큰 비용 없이 자기의 어떤 자격 요건이 되시는 분들은 그쪽에 접근하시고 생애 최초도 또 혜택을 많이 주기 때문에 네. 또 결정적으로 분양 가격이 상당히 저렴할 겁니다. 상상 제가 지금 들은 정보로 의하면 상상 이상으로 좋은 아파트임에도 반가운 불구하고 이야기네요. 분양가가 서민들이나 중산층이 다 도전할 만한. 도전이 아니라 선호하는 대상이 될 거라고 저는 자신하거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꼭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좀 자산 관리에 도움이 되셨으면 뭐 부탁이 아니라 좀 바라고 있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두 분 감사하고요. 저희 주식 이야기, 부동산 얘기 뭐 내년에도 끊임없이 해야 되니까요. 또 모시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